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거기에서 단기 매매증권만 따로 빼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 막 1시간씩 설명해 드리던 건데 그냥 지금은 그래도 한번 배웠던 거라 조금 이해가 수월하시죠? 네, 이렇게 오늘 정리 쭉 다 하고 나면 그래도 머릿속에 이제 안다라는 개념이 돼요.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안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문제상에서는 우리가 일시 소유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자금 운용 관리가 목적이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국채, 공채, 사채, 주식. 맞죠? 국공사주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 하고 국채, 공채, 사채를 우리는 채무증권이라 하고 주식을 지분증권이라고 하죠. 그쵸?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만기일이 없고 그쵸? 채무증권은 만기일이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단기매매증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산 구입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어떻게 한다? 원가에 포함한다. 아시겠죠? 네, 이건 뭐 너무 중요한 거니까 누구만 제외? 단기 매매 증권만 제외. 그렇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만 우리가 수수료 비용을 몇 번 때 써야 한다? 몇 번 때? 900번 때.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첫 번째 취득했을 때 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분계가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들어오게 되고 대변에 돈이 나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차변에 가서 몇 번대에 있는 900번대에 있는 우리가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된다. 그렇죠?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자,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을 샀어요. 그러면 두 번째 보유손익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보유손익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채무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채무증권은 우리가 뭐가 목적이에요? 채무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만기까지 뭐를 받아요? 이자를 받는 게 그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채무증권은 돈이 들어오는데 이 돈이 우리가 이자 수익이 된다. 이자 수익이 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자 받을 때는 세금 떼이고 받으면 우리 뭐라고 해요?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맞죠? 네, 우리 고딩들 맨날 예수금하고 선납세금하고 맨날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구별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분증권을 가지고 있다. 지분증권이란 얘기는 뭐를 가지고 있다? 주식을 가지고 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목적은 돈을 벌었는데 주식은 나온 돈이 뭐라고 불러요? 배당금 수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배당금을 받았다. 그런데 지분증권에서 우리가 배당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돈을 받았을 때는 무슨 배당? 현금 배당. 그쵸? 근데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분증권에 대한 주식 배당은 어떻게 한다?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배당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회계 처리해야 하는 거고 주식 배당은 그냥 주식 수만 늘려주는 거예요. 주식 수만 증가시켜주고. 어떻게 증가시켜줘? 누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장부상에서 작업은 없고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나 A 회사의 주식 몇 주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식 숫자를 늘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1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10주를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주식 수가
110주가 되는 거죠. 그런 거는 뭐 주석에 알아주는 아니요, 재무제표에는 표기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따로, 왜냐면 유가증권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이렇게 규모가 작으면 우리가 어디 회사 주식 몇 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되겠지만 삼성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재무팀이 따로 있어서 재무팀이 이렇게 타 회사 주식들을 계속 투자를 다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회사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각종 장부에다가 정리를 또 해 놓겠죠? 혹은 아니면 주식 매매 사이트에 우리 회사 거 출력하면 이게 쭉 나오겠죠? 그럼 그 안에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자료에서 그렇죠. 내부 자료에서만 필요한 거고 삼성전자가 A라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개미 같은 사람은 니네가 거기다 투자해. 그럼 나도 이를 따라가는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회사 내에 내부 자료로만 가지고 있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보유손익의 두 번째는 평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 상승하는 경우와 평가 하락하는 경우 그쵸? 평가 상승하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2 그쵸? 그 다음에 손실이 생기면 차변의 평가 손실 그리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내 자산이 감소한다 그쵸?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론상의 시험 문제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는 미실현 보유 손익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아시죠?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손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 유계액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미실현 보유 손익을 인정한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기 매매 증권을 이제 뭐 해야 돼요? 처분이라는 걸 하게 돼요. 처분이라는 걸 하게 되면 저는 일단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나가겠죠. 단기 매매 증권이 나가는데 나갈 때 항상 무슨 가로 나간다? 장부가. 네. 얘를 취득가라고 쓰면 틀린 거는 완전 틀린 건 아닌데 의미가 틀려요. 왜냐하면 처음에 샀을 때를 우리가 취득 원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평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취득 원가가 바뀌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그 바뀐 가격을 장부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취득 원가가 장부가랑 조금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초 취득했을 때의 가격을 취득 원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변동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장부가. 그래서 나갈 때는 장부가, 내 장부상에 있는 금액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처분했으니까 저 차변에 돈 들어오겠죠? 그쵸? 이 돈은 무슨 가격대로? 무슨 가대로? 처분가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그쵸? 그래서 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도 개정 과목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손실이 생기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하시면 되겠죠? 세무 2급이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 처분할 때 여기다가 한 가지만 더 적어드릴게요. 우리가 취득했을 때 재비용이나 수수료는 무조건 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죠? 단기 매매 증권만 빼고 아시겠죠? 그런데 팔을 때도 수수료나 재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건물도 팔을 때 부동산에 내가 건물 팔아주세요. 그럼 내가 수수료 얼마 떼주고 이러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모든 자산 처분 시 이번에는 처분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뭘로 처리해요? 아니요, 절대. 처분가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처분가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싸게 팔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1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럼 100만 원 싸게 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얘는 처분 시 재비용이고 얘는 구입 시, 취득 시 재비용이고 취득 시 재비용은 원가에 포함, 그 다음에 처분 시 재비용은 처분가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그만큼 싸게 팔았다. 비용 처리하면 절대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아시겠나요? 네. 그 정도 보시면 제가 단기매매증권까지 설명을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매매증권의 뒷장에 8페이지에 꼭대기에 보시면 8페이지 꼭대기에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모두 포함하고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가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 채무증권만 만기보유증권이 될 수 있고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분증권은 절대 만기보유증권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은 모두 다 매도가능증권이 될 수 있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주식만 해당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만 만기보유증권만 뭘로 평가한다? 상각 후 원가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상각 후 원가라고 하는 것은 만기 액면의 현재 가치, 만기까지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서 현재가를 계산을 하는 거를 우리가 상각 후 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기까지 기다리면 만기가 됐어. 예를 들어서 만기가 5년이면 5년 후에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그만큼 조금 줄어들 수 있죠. 그렇죠?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래서 만기의 액면의 현재 가치를 따져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평가 자체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